안녕하세요. 코스피 5000 시대 기적을 여는 최국장입니다. 최국장이라고 하는 거는 국장만 할 거기 때문이야. 그래서 미장을 안 보는 건 아니겠지만은 미장을 열심히 하는 채널은 많잖아요. 그러나 국장만 다루는 채널은 아직은 좀 희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국장 중심으로 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공교롭게도 K-팝 데몬 헌터스라는 넷플릭스 영화잖아요. 이 넷플릭스 영화를 주말에 봤는데 보고 나니까 일단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투자 아이디어랑 연결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서 일단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 보신 분 아직 조금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K-팝 데몬 헌터스는 말 그대로 K-팝 퇴마사들이죠. 우리 세대의 퇴마사는 막 현아미 막 월향 이제 그거잖아요. 근데 요 K-팝 퇴마사들은 뭘로 퇴마를 하냐면은 음악으로 퇴마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운드 트랙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주인공은 여기 화면에 있는 여주인공 3명이고 이 여주인공 3명이 딱 누구를 모티프로 했냐면은 딱 보더라도 그냥 기본적으로 블랙핑크, 그다음 트와이스, 뭐 약간 있지 이런 브랜드들을 모티프로 삼아가지고 만들었어요. 실제 캐릭터 성향들도 조금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퇴마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악마들이 항상 데미지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악마도 이들에게 대항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힘으로 나왔었는데 악마 중에서 머리가 좋은 악마가 나와요. 진우라고 하는 머리가 정말 좋은 악마가 나와가지고 얘가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사자 보이즈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K-팝 사자 보이즈라는 걸 만듭니다. 뭐 태지 보이즈가 아니야. 사자 보이즈를 만드는데 사자 보이즈는 모티프가 약간 BTS도 있고 뭐 스트레이키즈도 있고 뭐 많은데 TXT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사자 보이즈는 5명의 남돌로 구성된 그 갓을 쓴 저승사자에서 이제 예쁘고 멋있는 그런 케이팝스러운 남자 아이돌 5명 그룹으로 만들어가지고 사자보이즈도 뭐라냐면 사자보이즈도 노래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는 그 케이팝 데몬 헌터스인 헌트릭스의 노래하고 그 사자보이즈의 노래끼리 서로 경합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갑자기 음악 중심이 되는 건데 헌트릭스 막 이러고 있지 뭐 사자보이즈 막 이러면서 서로 응원봉을 엄청 드는데 그래서 2019년 12.3 계엄 이후에 응원봉이 또 한때 엄청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 응원봉 모양 가지고 그래서 헌트릭스 응원봉 모양이랑 사자보이즈 응원봉 모양이랑 되게 다른 응원봉 모임이 나오면서 마지막 연말 그 아이돌 대시상식 그러니까 연말 행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헌트릭스는 그 음악을 통해 가지고 악귀들이 쳐들어오지 않는 그런 배리어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를 악마들이 막 서로 이제 경합해서 막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에피소드를 다루는 영화죠. 그래서 너무 재밌는데 이걸 보다 보면은 진짜 이 영화는 만든 사람이 소니에서 만들었지만은 감독은 한국계니까 한국계 캐나디언이어가지고 사실 K-팝 문화가 그냥 범벅이 돼 있거든요. 완전 범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K 문화의 대표적인 라면, 그 다음에 불닭 소스 같은 매운맛 소스 이런 게 엄청 나오고 한국인은 매운 거 잘 먹는데 외국인은 잘 못 먹다 보니까 매운 거를 사자보이즈는 그냥 꿀떡꿀떡 먹고 나머지 애들 막 못 먹으면서 귀에서 불 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되게 디테일한 게 뭐냐면은 그 식당에 가서 기운이 없으니까 여주가 중간에 목소리가 안 나오는 때가 있어가지고 기운이 없어지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은 국밥을 먹으러 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기운이 없으면 좀 국밥 먹으러 가는 게 있잖아요. 국밥 먹으러 갔는데 이게 끝이 아니야. 테이블에 휴지를 깔고 젓가락을 올려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오이씨 고증이 미친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도 그 젓가락 숟가락 깔 때 밑에 휴지를 좀 올려놓잖아요. 그런 고증을 다 했고 지금 화면에도 뭐 회식을 하는데 기분 좋아가지고 회식을 하는데 호떡 시켜놓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이게 다 여기 한국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K-팝 데몬 헌터스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레딧을 가보면은 뭐 온통 이 얘기인데 저도 여기 1시간 전에 있는 것만 갖고 왔는데 K-팝 팬으로서 이 쇼는 알파 세대와 젊은 Z 세대에 더 맞춰져 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보거나 즐길 수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어떤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인지 분명하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댓글은 사실 이 영화는 세대적으로 매우 광범위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신나는 음악이 있는 세대별 트라우마 영화는 항상 밀레니얼 세대 관객에게 인기가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가 봤을 때는 그냥 세대가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보면은 좋아할 것 같긴 했지만은 그 드라마와 서사는 좀 유니버설 하거든요. 그냥 나이에 상관없이 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진짜 저도 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주변에 맨날 추천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는 음악이 너무 좋다는 거. 말 그대로 K-팝 데몬 헌터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새로운 영화가 거의 레디코 수준으로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골든을 포함해가지고
몇몇 노래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굉장히 상위의 랭크가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으로 사운드 트랙이 진짜 인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에 전체적으로 남주, 여주 5팀이 있는데 동성 코드가 없어서 그게 저한테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서사와 드라마가 자기가 누군지를 찾아가는 그런 서사여가지고, 이게 BTS가 말했던 Love Yourself 그 서사인데, Love Yourself 서사는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는 사람들은 다 공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서사와 이런 거가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여주인공의 가창, 남주인공 가창도 어마어마하고, 특히 남주 주인공인 진우는 그 모티프가 차은우하고 누구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보면은 헉소리가 나오는 그런 존잘남이고요. 그리고 이 영화는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호랑이가 나오는데, 이 호랑이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더피라고 하는 호랑이가 나오거든요. 그 호랑이가 이건데, 영화를 보는 내내 이 처음에 이 호랑이한테 마음이 뺏기기 시작해가지고 영화가 끝나고 나면은 호랑이만 머릿속에 남으면, 노래와 호랑이만 남으면서 호랑이가 사실상 여기에 진주인공이 되는 건데, 이 호랑이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한국적 호랑이라는 거를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리는 그런 호랑이가 아니라 한국의 민화에서 나오는, 그래서 실제 그 강 감독이 애니메이션 팀이 한국에 있는 민화 호랑이 한 수십 개를 가지고 이 더피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갓을 쓴 까치를 같이 만드는데, 호랑이의 그 귀여움이 치사량을 넘어가죠. 그래서 저도 이 호랑이 액세서리를 사고 싶더라고요. 아직 이게 굿즈가 안 나왔는데, 넷플릭스가 호랑이 굿즈가 뜨긴 떴는데 진성한 이런 귀여운 호랑이 굿즈가 곧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중앙박물관 국박 가가지고 이거 비슷한 호랑이 키링이 뭐 매진이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저는 남산에다가, 그 다음에 성곽에다가, 그 다음에 뚝섬 유원지에다가, 그 다음에 오만 한국적인 장소가 다 나와가지고 K-팝 데모헌터스 투어리즘도 흥행할 것 같거든요. 특히 저 지금 있는 사무실도 충무로인데 남산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남산이랑 그 남산이랑 또 달라져서 어쨌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를 투자적으로도 좀 생각해보면 이런 건데요. 넷플릭스에 있는 어떤 영화가 하나가 되면은 뭐 그 영화를 만든 제작사가 어디냐, 막 그 제작사 주가가 오르고 막 이러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첫 번째, 우리가 유행과 트렌드와 문화를 구분해 보면은 유행은 1년 이내의 흥행, 트렌드는 7년에서 10년 정도 유행을 할 때, 그리고 15년에서 20년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문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상 탕후루는 유행이라고 하고 오뎅 떡볶이는 한국인에게 문화인 건데요. 근데 K-팝은 이제 20년 넘었으니까 문화가 되고 있죠. 근데 K-푸드는 지금 트렌드예요. 근데 뭐 불닭 같은 거는 이제 K-푸드도 문화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직전인 것 같고, 근데 K-관광은 유행과 트렌드 영역의 사이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K-뷰티라 그래가지고 미용의료 관광도 많고 외국인 인바운드도 많고 한데, 한국에서 잠재적으로 성장 산업이 뭐냐고 하면은 외국인 인바운드라든가 한국 문화가 외국으로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품, 서비스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는 게, 그런 게 성장 산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코스피 5천에서 이런 K 컨텐츠, 그 다음에 K 컨텐츠는 정말 여러 장르가 있는데 이게 유행을 넘어서 트렌드가 됐을 때, 트렌드를 넘어서 문화가 됐을 때, 그런 과정에서 관련 기업들 밸류에이션도 크게 변할 것 같고, 그래서 이쪽이 항상 투자할 때 많이 지켜봐야 되는 그런 섹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저는 어쨌든 K-팝에 이어서 이제 K-푸드의 시대, 그리고 K-푸드에 이어서 그다음에 K-외국인 인바운드, 여기 여행이라든가 내수라든가 뷰티, 미용, 의료, 관광을 포함한 이런 부분이 많이 퍼지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다는 게 이 영화를 통해서도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1등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1등하고 있잖아요. 곧 한국에서도 1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이런 외국이 먼저 알아줘가지고 막 한국 문화가 퍼지고 이런 융성한 게 5천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프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 영화였던 것 같고, 안 보신 분 있으시면 좀 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12세 이하라 하더라도 보시더라도 큰 문제가 없고, 그냥 악귀랑 싸우긴 하지만 악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귀가 이제 펑 하고 죽기 때문에 막 잔인하게 죽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강력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국장 채널은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성장을 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우리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라든가 뭐 알고 싶은 내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면은 댓글을 통해서 자유롭게 의견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한번 키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의 코스피 5천 가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